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지역의 이주민들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시나는지요? 아니면 우리 이웃으로 보고 있는지요? 이주민의 무료 진료 사업은 단순히 그냥 약을 나눠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지에서 온 이들에게 어떤 당신이 이곳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지역 내의 의료 자원, 또 행정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이주민들이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결망 구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글로벌 119 메디케어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소개를 중심으로 이 이주민 자원 연계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000년도에 행안부의 공무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4층 건물로 지어져 있고요.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이 함께 나와서 상담과 출입국 고용노동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저희 현재 직원은 4명이고요. 우리 4명이서 현재 3만 6천 명의 외국인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주민들의 증가로 인해서 정착과 생활 지원이 극실히 필요하게 됐고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안정적인 정착, 자립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절실히 필요했고 센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어, 지자체도 공감을 하게 돼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직업 능력 교육, 또뭐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관한 교육들과 또 문화사업으로다가는 17개 나라의 자치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아름다운 정서적 교제를 이루고 있고요. 제가 지역사회의 이주민들과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접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봉사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민봉사단, 즉 하모니봉사단은 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봉사단이고요. 세이프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과 선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그 갈등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봉사대를 만들게 됐고요. 봉사대는 주로 하는 일은 범죄 예방 활동이라든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또는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범적 문제로서 문화적 충돌, 문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또 그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갈등 문제 중에 지역적인 환경적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그 음식이나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문제, 또는 이제 기피하는 이런 지역별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 봉사대가 직접 그 밀집 지역을 경찰과 함께 들어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범죄 예방 활동이라든가 또는 그들에게 소통의 어려움이 직면져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제가 경찰서와 함께 지자체 이렇게 해서 세이프 커뮤니티라는 봉사대를 만들어서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119 생활지원실이라고 하는 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E9 비자도 많이 있지만 E7 비자도 많이 늘어나서 가족 단위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주민들이 많아서 생활 정착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임금 체불 문제라든가 또 법률상 지원받아야 되는 문제, 교육 문제, 모든 일상적인 문제 전반을 다 아, 상담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 달에 지금 4명의 통역사분들이 거의 이제 봉사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400여 건의 상담 건수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기관과 연계한 무료진료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고요. 또 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은 17개 나라의 이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하는 뭐 세계나라 행사 기념을 해서 세계 축제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문화아파트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한 해에 한 3,700여 명 정도의 회원을 등록해 나가는 이런 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 일주일에 한 100에서 100명 정도,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상담 건수는 한 3천여 건, 뭐 많을 때는 한 4천 건씩 1년에 전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번역 서비스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사회통합 또 직업운영 개발 사업 같은 것들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또는 각 세계 여러 나라의 어, 그들의 어떤 명절 행사 같은 것도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작년에는 특히 이제 캄보디아 쫄쫄함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 2천여 명의 전국에서 오신 캄보디아 분들을 모시고 이런 축제 행사를 좀 했었고요. 특히 이번에 5월 달에는 저희가 캄보디아 대사관 주관으로 해서 음성군에서 축구대회도 지금 아, 6월 6일 날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베트남 축구대회, 무팔, 풋살, 뭐 또 배구, 필리핀 농구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운동 경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5월, 6월 걸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핵심인 왜 지금 그러면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가입니다. 먼저 저희가 저희 지역 중심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의 외국인 주민이 약 한 3만 6천 명 정도 있는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등록 외국인이 얼추 한 2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미등록 분이 이제 한 1만 5천 이상, 한 2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주민 내국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30% 이상이 외국인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주민들이 많이 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가 산업단지가 한 3,400여 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조업 공장이 있어서 이주민들이 많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적으로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의료 수요 부분의 증가는 바로 이제 응급 환자 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상황에 따라서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가 있고요. 또 건강관리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산업 현장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산재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의료적인 발생, 사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필요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게 바로 건강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은 복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산업 현장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지역 공중 보건의 문제다. 또 안전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로는 바로 이주민의 건강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리스크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의료 접근이 기피되어 있는 것입니다. 접근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관공서나 이런 행정기관 같은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심지어는 뭐 일상생활에서 차편을 이용하는 것조차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접근이 굉장히 기피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초기에 기본적인 어떤 증상이 났을 때 바로바로 치료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이제 현장에 근무하시는 관계로 바로바로 뭐 병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좀 아닌 거로 있고요. 또 본인도 웬만한 것은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중증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당뇨 같은 것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결국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아픔이 굉장히 시기를 놓쳐서 가중되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로다가 건강보험 가입 문제입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입국해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제한적인 적용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 병원을 기피하는 것도 있고요. 입국 초기에 이제 보험의 공백 기간이 생기고 또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발생되죠. 그럼 당연히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의료기관 이용 시에 이제 소통의 어려움이죠. 사실 이 부분을 자기가 정확히 표현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의료 정보의 접근성 부족도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센터나 개초 이런 상담 기관을 소통하지 않고는 병원을 찾아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 부족도 있고 또 예약이라든가 이런 절차적 이해가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급실 의존 증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초기 진료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중증화된 후에 병원을 실려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중증화된 상태에서 급하게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공공의료 부담이 이제 이로 인해서 중증화되면서 공공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료비 증가 문제, 이런 악순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대략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이주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한 1조 가까이 흑자를 내고는 있긴 합니다. 대부분 20대부터 40대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입국해서 산업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건강 문제 좀 자부심을 갖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심한 경우는 의외로 나라별로 약간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그쪽 계통의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쪽 계통 분들은 주로 뇌졸중 관계 쪽에 좀 많이 상당히 있고 혈압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간염성 질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또 산업 현장이 주는 여러 정형외과적인 측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정서적인 고갈로다가 오는 여러 가지 결핍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신경계 계통의 문제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아, 의료 문제의 시급성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이주민의 건강의 문제는 어떤 지역 전체의 어떤 리스크와 연계해 있다. 즉, 산업의 안전과 공중보건이 바로 직결되는 이런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리스크 확산과 정책적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라든가 결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충주 지역에서 산재가 발생해서 지금 안면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지금 면담을 하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현장에 사고를 당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결근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산업 현장은 점점 어려워지는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치료가 지연되면서 바로바로 치료하지만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중병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치료 지연으로 인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만성질환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요. 기업 현장의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근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10사람이 해야 될 걸 9사람, 8사람, 7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적 운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중보건 상태에도 좀 부담이 크죠. 응급실이라든가 고비용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증가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그 뇌졸중 관계 같은 경우에는 청주 지역으로 많이 이제 이송을 하는 편인데 거의 이제 병원비가 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런 병원비가 나가니까 당연히 고비용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증가되고 있다. 또는 뭐 간염병 또 미치료 질환이 지역에 확산의 우려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것들이 의외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 출입국이나 고용노무부 직원들도 계속 이제 그 이주민들이 와서 등록이라든가 또는 변경이라든가 뭐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업무를 보다가 워낙 많은 이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뭐 바퀴벌레가 됐던 여러 가지들이 그런 공무원들 벗어놓은 옷에 속에 들어가 있는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 문제가 많아서 저희 센터도 사실은 전문 그런 방역 소독을 하는 업소와 계약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소독도 하고 있고 청소도 지금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그 기관에서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공공의료 재정 부담이 확대돼 있고 지역 전체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산업의 안전 문제, 공중보건 문제, 지역의 경쟁력 문제, 또 개인 문제가 아닌 이런 구조적인 위험이 상존하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후 치료 지원 중심의 대응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기 개입, 치료 연계,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선제적 통합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모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런 진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2023년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 4월 달에 이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무료진료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7개 나라에 278명의 진료를 했고요. 무료진료를 통해서 7개 전문가와 함께 협진을 통해서 만들었고 혈액검사 240명, 엑스레이 240명에서 조기질환 발견 체계 확립 및 외국인 전용 진료 창구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간염병 예방 중심의 진료 체계를 전환해서 한센병 스크린 도입으로 공중보건 대응을 강화했고
지역 의료자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집중 지원 구조, 고도화 및 협력형 모델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25년도에 이제 성과를 좀 완성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25년도에는 342명의 진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나타난 것은 263명이 질환 환자가 됐습니다. 그중에 특히 간암 2기도 발견하게 된 사례가 있어서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분류를 통해서 정밀 검사 체계를 확립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압이라든가 간질환, 빈혈, 뭐 고지혈증, 임플란트 같은 것도 이런 뭐 특히 이제 그 동포들에게 그 저희가 이제 보건소나 이제 저희 기관 그리고 이제 치과병원의 이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동포들 전부 다에게 무료로 치과 진료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임플란트도 상당 부분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 집안이 한 53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거의 무료이다시피 하게 다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고혈압이 107명, 간질환 49명, 빈혈 37명, 고지혈증 29명, 그래서 또 치과질환 53명 이렇게 해서 진료를 전부 다 마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한 누적 한 700명 이상의 무료 진료 사업을 통해서 진료를 해줬고요. 간염병 예방 대응 모델을 만들었고, 만성질환 연계 관리 기반 확보, 협력병원 연계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협력병원도 지금 관내에,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 다 협력병원으로 구축을 해서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119 메디케어 올해 핵심 철학은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한 의료 지원을 탈피해서 예방, 진료, 치료, 사후관리, 그렇게 해서 통합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기반을 만들었고, 어, 단순하게 그냥 진료가 아니라 책임 완료형으로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구축을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연계율이 80%를 달성했습니다. 네, 치료 완료율은 70%, 고위험 질환 조기 발견 체계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표준 모델을 만드는데 기초를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지원하는 산업이 아니라 이것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지속 가능한 통합 의료 지원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옆에 사진은 저희가 국제보건제도원과 함께해서 무료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게 지금 대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9 메디케어 원의 통합 운영 체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조기 발견 중심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산업단지나 우리가 17개 나라의 커뮤니티 연계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요. 의료 취약군 및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강상태 사전조사 및 위험도를 분류하고 중증 예방화 중심의 조기 개입을 실시하게 됩니다. 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또 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글로벌 119 생활지원실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기 개입을 통해서 중증화를 예방하는 그런 현대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의료 통역 상담 통합 지원을 하기 있기 때문에 현장의 통합 의료진료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무료진료 사업에서는 이제 의료버스가 세대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 그 다음에 스태프들에서 한 80여 명이 함여하고, 봉사단들이 한 50여 명 함께 하셔가지고, 접수부터 해서 모든 약품을 마지막까지 타는 부분까지 모든 진료 현장에 봉사자들을 배치해가지고, 의료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 400명 정도를 진료를 해줘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서 현장에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상담, 통역,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발견된 그런 질환들이 있거나 차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협력병원을 통해서 연계가 되면 그곳에서 종합적인 치료를 받게 되고요. 지금 충북관 내에 있는 병원에 보면 충북대학교나 이제 한국병원, 효성병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병원, 거의 종합병원 이상의 수준 구축을 갖고 있는 이런 아주 큰 상급병원들이 협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또 필요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의원급이라든가 기본적인 작은 의원급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그런 협약을 또 맺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이 될 우리 이제 국립 소방병원이 저희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거기 지금 소방병원도 지금 연계 협력병원 등록을 하려고 지금 미팅을 끝내놓고 지금 실제적인 이제 문안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진행 여부의 지속 확인이라든가 재진 일정 관리, 또 그다음에 생활 통역 지원, 그다음에 치료 완료 추적 및 재발 방지 이런 것까지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환자 발생했을 때 치료 여부, 또 진행되는 상황, 또 치료 후에도 또 어떻게 생활하는 데까지도 저희가 글로벌 119 생활지원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상담받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119 메디케어 온의 그런 통합 운영 체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좀 지자체와 그 다음에 협력병원, 그리고 민간 자원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진 통역사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료 통역사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역사들이 여러 가지 상담을 계속하게 되면서 사례 관리까지 협력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그런 사례자 관리 역할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와 산업단지 연결도 진행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센터랑 연결이 많이 되고요. 또 기타 그런 다른 기관에서라도 혹시 이제 인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 센터랑 연결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의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119 메디케어는 이런 바로 지역 전체가 만들어 나가는 의료 안전망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료 서비스 로드맵은 바로 대상자 발굴입니다. 대상자 발굴, 상담 및 초기 접수, 건강 상담 및 의료 욕구 파악을 해서 바로 의료 취약군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무료 진료 사업이 진행이 되죠. 센터에 무료 의료 진료를 연계하거나 또는 여기서 1차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고 해당 협력병원이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해서 분류를 하거나 이렇게 치료를 지원하는 연계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치료 연계에 있어서는 협력병원의 정밀검사, 그다음에 이제 1회 2번 수술 연계 지원을 저희 통역사들이 다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여기서 지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치료비 문제가 이제 갖고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치료비 문제에서도 협력병원을 통해서 의료수가 100% 적용 또는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은 공제를 통해서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이제 공제를 통해서 50% 이상의
병원비 지원을 받거나 1년에 토탈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병원비를 지원받고 또 이제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300에서 500까지도 지원을 받게 이 시스템을 연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전액 다 무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제 안산이나 기타 여러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가 직접 또 연계해서 무리진료 받을 수 있도록. 뭐, 최근에 이제 미등록 환자 한 분이 이제 출산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보통 출산도 자연분만 그냥 할 경우 1,000만 원, 수술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한번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안산에 있는 이제 빈센트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연계를 해서, 어, 출산 때까지 에, 진료 카드를 만들어줘서 가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연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연계하고 있고요. 또 치료 진행 여부 지속 확인, 그다음에 재진 일정 관리, 치료 중단 예방 상담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뭐 치료가 중단됐다면 왜 그런지 이런 것까지도 좀 물어봐서 차후에 또 부족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커뮤니티별로 또 대표, 부대표, 총무, 서기 뭐 이렇게 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네 커뮤니티 안에서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춤을 통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끔 했기 때문에 잘 이어져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사후 관리에서는 치료 완료, 추적 관리라든가 재발 방지, 건강 관리 안내라든가 저희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각종 안전 수칙이라든가 건강 관리에 따른 것들을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연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통합 진료 서비스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료 연계 경로가 상담 초기 접수, 그래서 건강 상담 및 의료 욕구 파악하고 의료 취약별로 이제 취약군별로 선별을 하고 이어서 센터 의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연계해서 1차적인 걸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1차적인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별받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협력병원을 연계해서 정밀 의료 외래라든가 치료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의 뭐 공동모금이라든가 또 긴급복지라든가 여러 차원을 좀 이용하고 있고, 안 되면 최후에 이제 공제 조합을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관리 및 치료 완료 지원이 치료 경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관리까지, 재진 연계까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상담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상급 병원에 직접 연계된 그래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중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연계를 하고 또 이런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치료 완료까지 수적 관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저희 나름대로 작은 센터이긴 하지만 이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역사회 자원 연계 거버넌스가 엄청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으로는 이제 음성군 지자체랑 또 경찰서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의료 부분에서는 이제 보건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무료 진료 이외에도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뭐, 재미나게 이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에 5만 보 걷기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5만 보 달성하면 뭐 선물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진행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것도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보건소와 많이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친밀감 형성을 많이 해놓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이제 산재 처리 문제라든가 또 지자체 연계 시스템, 공공의료 기반 협력 체계를 공공기관하고 많이 만들고 있고요.
협력병원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은 거의 다 저희랑 협력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과도 거의 이제 치과 병원이라고 할 만큼 의료진들이 보통 7명에서 한 7, 8명의 직접 치과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진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서울 바른, 바른 치과병원과 함께 해서 53명에 대한 임플란트 및 치과 충치 치료 이런 것들을 진료를 마칠 수가 있고요. 또 W치과라고 해서 W치과도 이렇게 말해서 임플란트 문제라든가 이 전체를 해야 되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다 봉사를 해줬던 그런 태국의 이주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를 의료진들이 좀 해주고 있어서 하고 있고 의료 파업 이후에 의료진들이 참여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제 교회까지도 좀 확산을 해서 지난 2025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용산구에 있는 삼일교회의 성도의 의료진 성도 중심으로 좀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뭐 예외에도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라든가 또 단대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극동대나 강동대학교 이제 이런 데의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의료진들 같이 좀 봉사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또 전문가들과도 네트워크를 해서 음성금 의사라든가 충청북도 의사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인적 자원으로는 의료진이 한 20여 명 정도 오시고요. 간호사 30여 명, 실습생들 30명, 이렇게 통번역사들 5명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소규모적인 거고요. 저희가 보통 한번 진료를 들어가게 되면 의료진하고 포함해서 한 200여 명의 보조 인력들이 들어가서 한 3, 400명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의 통역사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은 22명입니다. 그래서 22명이 전부 다 이날 참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17개 나라의 커뮤니티를 연계하고 산업단지 또는 뭐 각종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 형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부분 하나는 사실 네트워크는 다 제가 이제 쫓아다녀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래서 공간 부분을 만들어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책임자가 좀 더 책임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좀 하게 되면 이런 자원 연계는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해결하려고는 열정과 도전의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진료로 342명, 질환 발견 263명, 누적으로 한 700명이 일단 달성을 했고 건강 성과로는 고혈압 107명, 간 질환이 49명, 그다음에 간암 발견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성과로 통해서 치료 연계 80%, 완료율이 70%여서 기존 대비 한 2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 효과로는 산업 현장의 결근율이 한 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응급이나 공공의료 부담을 좀 완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단순 행사형 의료 지원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살리는 데이터 기반 모델로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적 어떤 그런 정책 의료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 전용 진료 창구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예방 중심의 구조 형태를 만들자. 그래서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근로자 건강과 산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생산성 저하라든가 또 인력의 운영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을 의료 지원을 통해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응급실 의존도, 즉 중증화돼서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도를 줄이고 감염이라든가 치료 질환의 확산 예방, 치료하지 않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런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인 공공의료의 부담도 완화하는 이런 측면의 이 시스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모델 구축입니다. 전국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 경제,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리스크 감소,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전국 확산형 선도 모델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책 근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협력병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창구까지 개설해서 그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 실행 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보해서 우리가 확산 모델을 제시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죠. 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공공 안전 인프라이고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치료 포기를 막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의료 혁신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119 메디케어는 확산의 시작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면 이주빈의 의료는 해결됩니다.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 의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왜 필요한가입니다. 왜 필요한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 구조적 악화의 문제입니다. 이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고요. 언어 장벽 때문에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또 정보를 부족해서 어느 병원을 갈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가 부족해서 치료가 지연되는 이런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화 문제는 결국 이들이 치료를 포기하다 보니까 또는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근무 현장 때문에 치료를 바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중증화된다는데 이 구조적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급실 의존도가 높다. 결국 중증화돼서 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가서야 치료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의료비가 증가분이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이 개인적인 문제가 결국은 지역의 리스크로 확대되어서 산업 현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발생된다. 결국 이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구조는 이렇게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구조적 악순환의 문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이 지역사회에는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공중보건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지역 의료비 부담을 확대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주민의 건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무료 진료의 문제는 과연 뭐냐? 이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발성 행사다. 대개 무료 진리가 단발성 행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치료 연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만 타주고 하는 형태에 불과하다 보니까 2차적, 3차적으로 치료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무료 진료의 진료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무료 진료가 갖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의 한계에서 결과물을 우리가 보면 치료 완료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19 메디케어 O는 바로 이런 치료하는 사업이 아니라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통합 의료 지원 구조를 5단계로 만들었던 거죠. 발굴 1단계, 2단계가 집중 진료, 3단계가 정밀 검사, 4단계가 병원 연계, 5단계가 사례 관리입니다. 그래서 치료 완료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모델이 핵심인데요. 바로 자원 연계 구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공공기관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이런 기초 검진이나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초 검진을 하고 또는 뭐 복지공단들 산재를 연결하거나 이런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을 한다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의료기관이죠. 협력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담당한다. 그 다음에 전문 병원을 통해서 중증화에 대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간 자원인데요. 민간 자원에서 치과나 일반 전문의들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 의료진들을 확보해 나가서 지원하는 이런 민간 자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인적 자원인데요. 이런 인적 자원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구성된 의료진들과 그다음에 간호 영역, 그다음에 통역 시스템, 이런 인적 자원을 저희가 이제 구축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연계, 자원 연계가 가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지역의 네트워크, 다섯 번째로 지역의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17개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어 이 단지를 통해서 또 일부 또 발생되는 환자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다섯 가지의 자원 연계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두 번째 의료기관, 세 번째 민간자원, 네 번째가 인적자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발굴은 지역이, 치료는 병원이, 관리는 센터가 라는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 분석은 말씀드렸던 대로 성과가 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데이터로서 치료 연계율 80%, 완료율 70%,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개선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효과로다가는 우리가 결근율 5% 감소라고 하는 큰 성과를 만들어냈고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공공의료비를 절감하는 이런 측면이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이 글로벌 119 메디케어 온의 확산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게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이다.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메시지로서는 외국인이 의료는 복지가 아니라 투자다. 외국인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투자다. 지역 경제를 지키는 안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 3단계로도 보통 현장의 중심에서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 보건소 협약을 통해서 외국인 커뮤니티와 함께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또 산업단지나 상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사례관리나 치료관리 이런 걸 통해서 지속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조건으로 보면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기관과의 협력, 그 다음에 통역 지원, 그 다음에 예산 플러스 민간 자본이 결합한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무료 진료의 단순 진료를 탈피해야 된다. 왜? 단순 진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연계가 없는 사업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또 결국 이런 어떤 통합적인 모델만이 성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면 이주민의 의료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119 메디케어는 치료가 아니라 희망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한교 센터장님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과 또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지역 차원 어떻게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많은 시사점을 주신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뭐, 김진학 교수님, 그리고 우리, 우리 네, 김혜경 소장님 계신데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센터장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요. 제가 조금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 진료 장소는 이제 이주민 지원센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지는 지역사회에 개원하시는 분들이신지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 주기, 그러니까 매주 진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이 사업의 명칭을 글로벌 119 메디케어 온이라고 이제 지으셨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뭐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그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의료진은 이제 충청북도 의사회랑 음성군 의사회 또 연계해서 좀 하고 있고요. 교회나 또 서울에 있는 국제보건의료재단, 거기가 지금 경희의료원이 수탁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랑 연계를 이렇게 해서 의료진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뭐 의료 차량을 좀 받아서 뭐 보건소가 의료 차량을 지원하던 아니면 결핵협회가 하던 또 아니면 뭐 한센 지부에서 좀 하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횟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굳이 프로그램명을 이렇게 한 거는 뭐 특별한 사실 의미보다는 제가 이제 글로벌 119 생활지원실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게 아마 이 표현을 써갖고 하는 데가 전국에 처음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나 정착 지원까지 나가야 된다, 생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는 그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크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코피에 주로 이제 코피 차량이 주로, 거기에는 아마도 네, 코피 차량이 의료진, 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네, 의료진하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실려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네, 사소한 것들은 이제 지역의 의원급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음성군 의사랑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음성군에 있는 이주민만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충청북도 관내나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진학 교수님 질문 있으실까요? 그 비용 조달, 전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고 계신지 그거 조금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이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뭐 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오직 후원이나 연계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음성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가 1년에 총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후원이나 또 뭐 자원 연계로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어려움이죠.
뭐 그냥 통역비만 계산해서 준다고 해도 1년에 한 7,200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상담 통역비나 의료지원비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사실은 이제 코피에 의료지원을 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응모한 결과 최종 4개 지역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마지막 2개 지역을 뽑는 지역에서 좀 떨어졌어요, 저희가. 어려움을 좀 아직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용 문제를 아, 매번 할 때마다 고민이고 어떻게 또 이번을 해결할까 뭐 이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눈물 음, 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 이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그 연구 소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오늘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모임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하시는 그 이주민 건강보호 사업 현황을 좀 보기 위해서 견학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부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을 네, 했는데 거기에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라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는 아예 건물을 마련하셔서 그 사업을 하신 지 한 15년 정도, 그렇게 굉장히 오래되셨고, 또 그렇죠. 진료도 주말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진료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저희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음성군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이제 그 이주민 그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또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하신다는 게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을 또 보기도 했고 봤는데 장비도 어느 정도 좀 갖춰 있고 매주 의료진들이 와서 자원봉사 활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현장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분들이 오갈 데 없어 발을 구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좀 닦아줘 보자. 결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일을 좀 벌리다 보니까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긴 하지만 월급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발로 뛰어다녀서 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강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서 나와도 수입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헌신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아직은 정부 정책이나 또는 지자체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투표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하다 보니까 정치권으로부터 아직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소 기관에서 많은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한 살핌을 통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나와주고 그것들이 문제 제기가 될 때 좀 더 관심이 집중돼 나가지 않을까. 그게 함께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음성군의 그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아마 그 주변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없는 가운데서 센터장님께서 그 뜻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다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일단 표하고요. 근데 요즘 그 이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단체들의 또 연합체 뭐 그런 네, 협의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과도 또 한번 연계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또 어떨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쪽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충남북의 이주민 협의체를 저도 같이 모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더 다양화하고 넓혀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인가요? 뭐 교회에서 하는 그 목회 포럼에서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도 가게 된 이유가 이제 교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이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혹시나 싶어서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갔었는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확산의 어떤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저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음성군 보건소에서 혹시 이주민 건강 관련해서 어떤 보건 사업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한번 소개를 좀 뭐, 부탁드릴까요?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그, 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치과 무료진료 사업을 작년도 했고요.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보건소와 함께 진료 사업을 연계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건강 관련 여러 가지 건강 챌린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또 사소한 프로그램이라도 이주민들하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자꾸 공공기관과의 접점을 만들어서 어, 여러 가지 관심의 증폭을 높여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뭐 1년에 한 세네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를 맡으신 이정민 그 부산시 사상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보건소에서 그 베트남 그 어머니들을 위한 그 아기 마사지 교실 이런 것 등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보건 사업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정민 소장님 네. 좀 어떤 사업 하시는지 좀 한번 소개 좀 해드리시죠. 예, 뭐 소개하기 전에 박현우 센터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이전에 1800년대 말하고 1900 초때 그 로제타 홀 여사라고 우리 이제 의료 선교사이시면서 그 시각장애인 교사를 만드시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점자를 예, 만드신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네. 예, 예. 그 선교사님 일기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장애인이나 그 당시에 되게 천대받았던 여성을 위한 그런 보건, 건강 사업을 하지만 굉장히 반응은 저조하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일기가 있거든요. 근데 네. 100여 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점자도 알 수가 없었고 그 일기 자체도 굉장히 국보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이주민을 위해서 지금 박한우 센터장님이 하는 이 일이 100년 후면 너무 뭔가요? 한 조금만 있으면 네.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이주민 분들이 우리는 공공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이나 선주민을 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 접근성이나 정보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이제 이주민한테 막히기 때문에 결국은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 특히 여성 할머니 분들만 보건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뭐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케어를 받고 있어서 조금 이주민 커뮤니티랑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을 넓힌 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네. 드리면서는 그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뭐 걷기, 1호상구 걷기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프로그램이 그 선주민, 이주민 관계없이 다 열려있는 프로그램인데 왜, 왜 기존에 저는 왜 이주민이 대상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이제 조금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었고 이렇게 네. 이제 센터를 통해서 결국 통역 문제, 정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센터 기존에 있는 이주민과 함께라든지 이런 과 조금 더 협약을 해서 기존에 있는 행사가 있을 때 이주민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예, 그 집에 있는 예, 그
여성분들을 좀 이끌어내서 같이 하면 되게 이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처음 서론에 말씀해 주신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중보건의 차원의 어떤 이렇게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 보건소장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센터장님도 이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지속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굉장히 이제 큰 상황에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니까 이제 긍휼함으로 시작됐는데 아직 저희는 그 대상이 맨날 노인분들, 뭐 조금 조금 그분들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아는 분은 연구하는 뭐 민간 단체 외에는 공공기관에서 그게 잘 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올해부터 우리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이제 네. 예, 이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이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결국은 이주민 대상으로 통합 돌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을 하자는 게 이제 제일 첫 단추거든요. 그 그렇죠. 발굴인데 네. 예, 이주민을 플러스 시킨다고 하면 지금 통합돌봄 체계는 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다 시스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시대에 되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요 관련한 이런 사례들이 통합 돌봄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국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주민들 조금 더 대상을 추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할 수 있겠다. 내년 초에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저희 부산도 올해부터 우리는 분기별로 기존의 결핵협회, 한센협회, 또 이주민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보건소 한 세 네 개 보건소가 분기별로 이제 건강검진, 예, 뭐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하고 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게 이제 지역 그 의료기관 연계 부분은 아직 초창기라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계라는 게 좀 되게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계는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예, 제일 안 되는 게 힘들죠. 연계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죠. 센터장님은 어떻게 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 만에 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찾아가기도 용기도 좀 그랬었어요. 사실 반기는 데는 없잖아요. 예. 무조건 문 두드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설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했고, 뭐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가중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뭐 심지어 필요한 곳은 뭐 20번 이상도 찾아간 곳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꾸준하게 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든 미등록자보다는 등록 외국인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병원에 와줬을 때에 병원의 어떤 수익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협력 체계에 다소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이제 학교에 아직도 교직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종교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뭐 그쪽 계통으로 또 알게 된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진행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들이 결국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제가 센터에 처음에 왔을 때 이 센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주민들도 도움받고 먹고 살고 힘든데, 뭐 돈 벌러 온 외국인을 왜 도와주느냐는 그런 시선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한 게,
이 외국인 지원센터를 좀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지역에 그래도 힘 있는 기관 단체랑 협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30여 개 기관의 핵심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기관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기관장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협약 맺고 이렇게 하면서 바람막이 기둥 역할을 좀 만들고 관심을 주도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일종의 지역의 어떤 정치권을 좀 움직이는 이런 효과를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푸는 이런 열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너무 저기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근데 그 지금 이주민센터가 어디 위탁되어 있나요? 음성군에서? 음성군에서 이제 그 글로벌 2010이라고 하는 그 법인에 위탁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다문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생기게 되면서 이제 가족센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가 후원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세네 개인가 몇 개 아마 삼성전자가 후원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외국인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그 법인이 이거를 더 하나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탁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법인에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계가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뭐 월급을 어떻게 위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월급 받으시지 않아요?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어디, 250인데 판권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250을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직은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지. 강동대학교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강동대학이다 보니까 제자들 도움을 진짜 엄청 많이 받습니다. 모든 행사에 네. 자원봉사 거의 다 제자들이 해줍니다. 사실은 무슨, 고맙죠. 저, 전공은 어떻게, 무슨 과목을 가르치시? 저는 사실은 법학 박사를 했는데요. 네. 그 사회복지학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에도 이제 법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강의를 하고 있죠. 예. 아, 아이고,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 저는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때 이제 목소리가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아젠다를 만드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고맙죠. 사실은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고 아,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하나의 그 팁을 조금 제가 조금 네, 드리자면 그 음성군 보건소에서는 여러 그 의학단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네, 그래서 그쪽 그 회장단들하고도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 보건소장님하고 좀 말씀을 잘 하셔서 그 의사협회라든지 그리고 또 병원 같은 경우도 또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쪽을 통해서 한번 의사회라든지 아니면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도 협약식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래, 그렇게 네, 되면 그쪽 그 음성군의 의학단체들한테도 뭐 또 홍보 효과도 있으면서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아예 저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보건소하고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고 소장님도 뵙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소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려서 네. 한번 조금 더 아름답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회에서 대부분 원래 회의라든지 아무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세요. 그때 그렇죠. 네, 센터장님께서 가셔서 사업 설명을 하시고 그 그렇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네, 협약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 네, 예.
예, 시간이 9시까지만 조금 일찍 맞췄는데요. 부산에서 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진 중에 고심보건병원의 호흡기내과의 옥철호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도 한 10년 전부터 이주민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중에 김해 세계 초등학교랑 이제 협약을 해서 요새 이렇게 그 엑스레이도 포터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엑스레이도 있고 또 초음파나 이런 다 포터블 첨단 AI 그 기기를 다 가지고 한 번은 고시의대생들이랑 가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 건강검진 성장 상담도 소아과 교수님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같은 동료 예, 부산에도 예, 그런 분이 계시고 아마 이제 센터장님처럼 하시는 그 각각에 있는 분들이 조금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간에 조금 여러 가지의 노하우를 공유를 한다.